너 다시 한번 말해봐. 사실 니네 엄마 수술,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한식당 사무실에서 흘러나온 며느리의 이 한마디에 74세 박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700만 원을 간절히 부탁했을 때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요즘 경기도 어렵고 여유가 없어서 라며 차갑게 거절하던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언니, 내 생일 파티 강남 호텔로 예약했어. 루이비통 가방도 선물 받았고, 요즘 한식당 손님 줄었다고 하지만 이런 건 아끼면 안 되잖아. 자신의 생일을 위해 수백만 원을 물쓰듯 쓰면서도 정작 시어머니 수술은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30년간 반찬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으로 세월을 견뎌온 순덕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생 참고 참았던 분노가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과연 이 74세 할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철면피 아들 부부에게 인생 최대의 충격을 안겨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놀라운 반전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통쾌한 역전 드라마 마지막 한마디까지 놓치지 마세요. 알림과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림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산 서면의 골목 깊숙한 곳 순덕이네 반찬가게라는 손글씨 간판이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74세 박순덕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하루 종일 서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보글보글 지글지글 여러 개의 가스레인지에서 동시에 요리되는 반찬들의 소리가 작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국물 맛을 보고 돋보기를 쓰고 멸치를 다듬는 모습.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는 여전히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순덕 아줌마, 오늘도 미역국 있어요? 할머니, 멸치볶음 포장해 주세요. 순덕 이모, 콩나물 무침 하나 더 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단골들이 찾아왔지만 반찬 하나에 3,000원에서 5,000원. 한 달 수입은 기껏해야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 순덕 할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할머님, 무릎 관절이 많이 다르셨네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되는 걸 제외하고도 700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700만 원. 순덕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한참을 앉아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 시작했던 반찬 가게. 밤낮 없이 반찬을 만들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태호에게 부탁해보자.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순덕이었지만 이번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덕의 아들 민태호는 아내 최은지와 함께 태혼의 한정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예퇴직 후 3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었죠. 한식당이 들어선 건물은 어머니 순덕의 소유였고 임대료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덕분에 창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저녁 순덕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수술이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시다는 거예요?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고 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희도 요즘 한식당 매출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떨어져서
대출 이자도 나가고 정말 여유가 없어요. 순덕의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언제 너한테 이런 부탁해 본 적 있냐? 정말 급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순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괜찮다. 며칠이 지나도 무릎 통증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아들에게 다시 부탁하기가 민망했습니다. 대신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한정식 집에 가서 얼굴을 보려고 했죠. 한식당 문을 열려던 순간 안에서 며느리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식당 언니, 내 생일 파티 정말 고마웠어. 한식당 강남 그 호텔 분위기 진짜 좋더라. 한식당 당연하지. 그런데 그 루이비통 가방은 어디서 산 거야? 아, 그거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요즘 한식당 손님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건 아끼면 안 되잖아. 순덕은 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70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미루라고 하면서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선물 받고 고급 호텔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는 것인가. 그나저나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한다고 하시더라. 700만 원이나 든다면서? 어머, 그렇게 많이 들어? 그런데 급한 건 아니잖아. 사실 시어머니 수술이야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 되겠지. 순덕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인가. 조용히 돌아선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분노와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수술 좀 미뤄도 안 죽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단골이자 친구인 정미경이 찾아왔습니다. 순덕아,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미경은 순덕과 20년 지기로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순덕은 결국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미경은 분개했습니다.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사면서 시어머니 수술비는 없다고 하다니. 순덕아, 내가 적금 깨서 도와줄게. 안 돼. 미경아, 내가 노후 대비하려고 모은 돈인데. 뭔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면 되잖아. 미경은 그 길로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찾아왔습니다. 순덕은 친구가 더 따뜻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늘한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2주간의 입원 기간 동안 미경이 매일 병문안을 왔지만 아들 부부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이 바빠서요. 요즘 손님이 많아져서 시간이 안 나네요. 전화로만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입원 중에 순덕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어린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악착같이 살았던 시절. 반찬 가게를 시작할 때도 아들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아들이 결혼하고 한식당을 하고 싶다고 할 때도 자신 명의의 건물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손녀가 태어나고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도 묵묵히 지원했고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구도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순덕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한식당 건물과 자택 모두 박순덕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문득 남편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죽어도 재산 함부로 넘기지 마 자식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 신중하게 생각하고 움직여.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순덕은 친구 미경의 딸인 한소율을 만났습니다. 소율은 30대 초반의 법무사로 서민들의 법률 상담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 이모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하지만 이모님도 이제는 자기 인생을 생각하셔야 해요. 소율은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건물이 이모님 명의네요. 그럼 아드님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해? 물론이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은 자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수술 좀 미뤄도 안 죽어요. 그날 저녁 순덕은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태호야, 엄마 수술 잘 됐다. 아, 네 엄마 어떻게 수술비는 마련하셨어요? 이웃들이 도와줬다. 너희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엄마 죄송해요. 괜찮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앞으로는 건물 임대료를 받아야겠다.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동안 너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아무도 없더라.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임대료는 월 180만 원으로 하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엄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순덕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설마 정말로 그러겠냐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율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가 내용 증명으로 도착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은지가 급하게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나는 30년을 기다렸어.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어려웠어요. 사정이 어려워? 그럼 명품 가방은 뭐고 고급 레스토랑 생일 파티는 뭐야?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수술을 두고 좀 미뤄도 안 죽는다고 했지. 어머니, 그건 이제 변명은 필요 없어. 한 달 안에 나가든지 임대료를 내든지 선택해. 태호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습니다. 태호야, 너는 30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정작 엄마가 너를 필요로 할 때는 없었잖아. 이제 와서 뭘 바라냐? 태호 부부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식당 건물에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분식점이 들어왔습니다. 미소 분식이라는 상호의 가게는 깔끔하고 맛있어서 동네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순덕은 월 180만 원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도 건강이 회복되면서 다시 활기를 찾았죠. 할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야. 뭔가 짐을 덜어낸 기분이랄까. 순덕은 미경과 함께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클래스와 노래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아, 우리 반찬 만들기 클래스도 열어보자. 미경의 제안에 순덕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덕은 문화센터에서 순덕이의 전통 반찬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오늘은 무생채 담그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수강생들이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며 순덕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월 임대 수익 180만 원과
반찬 교실 수익 60만 원. 그리고 가게 수익까지 합치면 순덕의 경제 상황은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었죠. 반년 후 태호가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엄마가 수술받을 때 곁에 있어야 했는데 순덕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야, 엄마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너도 너 인생을 제대로 살 거라.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1년 후 순덕은 미경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생 집 떠나는 게 무서웠던 그녀가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죠. 순덕아, 바다가 정말 예쁘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순덕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시원함이 올라왔어요. 3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던 박순덕, 이제 그녀에게도 자신만의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의 반찬 교실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자가 되었고 그녀는 지역 신문의 요리 명인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아들 태호는 새로운 곳에서 한식당을 다시 시작했고 이번에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리러 오지만 예전처럼 의존하지는 않았죠. 엄마,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 제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때로는 냉정한 선택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니까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 수술 좀 미뤄도 안 죽어요가 결국 순덕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74세의 늦은 나이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 박순덕 할머니의 새로운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시청자 사연 이야기 제보를 기다립니다. 내용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알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